자, 페이지 336쪽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 대칭, 그리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점 대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2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3,5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쌤이 예를 드는 거야. 1,2를 이 3,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3,5에 대칭 이동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1,2가 3,5를 딱 지나쳐서 반대편에 대칭 이동한 점이 생길 거 아니야. 요쯤. 그죠? 이렇게. 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무엇이 되겠는가? 그게 점에 대한 대칭의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쌤이 이 1,2를 3,5에 대칭한 점을 잠깐 A, B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3,5에 대해서 대칭을 했기 때문에 1,2와 A, B의 중점을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3,5가 나오겠죠. 말 그대로 이 3,5는 이 둘을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이렇게 1,2와 A, B의 완벽한 중점이 되는 거라고요. 중점. 그것을 이용하면 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점의 중점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앞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할 때 배웠습니다. 중점을 구하는 건 어떻게 했었지? 2분의 x끼리 더하면 그게 중점의 x좌표. 그죠? 콤마 2분의 y끼리 더하면 그게 중점의 y좌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이게 지금 1,2와 A, B의 중점인데 그게 누구다? 대칭점 3,5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좌표끼리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될 거 아니야. 2분의 1 플러스 a는 3 이렇게. 양변에 2 곱하면 1 플러스 a는 6이죠. a는 5. 됐죠? 그 다음에 y좌표 2분의 2 플러스 b랑 5랑 같다. 이렇게 또 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5. 그 다음에 양변에 2 곱하면 2 플러스 b는 10. b는 8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대칭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5,8이 된다. 5,8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점을 뭐 3,5 뭐 어떤 점에 대칭한다. 대칭한 점을 구하는 방법은 1,2와 A, B 대칭한 두 점의 중점이 대칭한 점 3,5와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조금 쌤 말이 방금 자, 계속해서 직선 대칭 보겠습니다. 직선 대칭. 직선 대칭이란 무엇이냐면, 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직선의 식이 y는 2x-1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점을 쌤이 설정을 할 건데 1,3이라고 해봅시다. 1,3. 이 점을 이 y는 2x-1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y는 2x-1을 따라서 이쪽 반대편에 생기겠죠. 그때 요 대칭한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게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개념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3과 A, B의 중점을 구하면은 어디에 찍히냐면 바로 여기. 중점을 구하면 바로 y는 2x-1 위에 생기게 됩니다. 둘의 중점은 이렇게. 자, 그럼 중점을 구해 볼게요. 1,3이랑 A, B의 중점 한번 구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2분의 1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중점이 어디 있다? y는 2x-1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나고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이 직선식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y 자리에 2분의 3 플러스 b y좌표를 대입해 주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2분의 1 플러스 a를 대입할 건데 근데 지금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2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그럼 뭐가 나와? 1 플러스 a만 남고 뒤에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보니까 1이랑 마이너스 1도 사라지네.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b는 a다 이런 식이 나오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3 플러스 b는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지금 대칭 이동한 점 a, b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요 식을 보면은 요 식에선 a, b를 구할 수가 없잖아. 왜? 문자가 지금 몇 개? a, b 두 개잖아.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이 한 개 더 필요하다. 한 개의 식이 더 필요하겠지, 그치? 그거는 어디서 찾냐면 자, 직선의 수직 조건에서 찾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앞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다뤘던 이게 이야기인데 자, 요런 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 직선의 수직인 또 하나의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야. 그럼 그 직선의 수직인 다른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고 했었죠. 어떤 성질이 있었어?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직선. 요 직선 보이죠? y는 2x-1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기울기가 2야. 근데 지금 우리 1,3을 대칭 이동한 점이 a, b죠. 이 둘을 한번 이어볼게요, 쌤이. 이 둘을 이으면 이러한 하나의 직선이 탄생하겠죠. 그죠? 이 직선은 분명히 대칭축으로 이용한 y는 2x-1의 수직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칭이동이라는 건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직선은 이렇게 수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 이렇게 1,3과 a, b를 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 되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거기서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나온 식 요거와 연립해서 a, b가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말이 어려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하면 돼요. 1,3과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기준을 잡아요. 이렇게 한쪽에 기준을 잡는다. 쌤은 뭐 a, b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x끼리 빼면 돼. x끼리 빼면 a-1이죠. 그게 x의 증가량이죠. a-1 분의 자, y끼리 빼면 b에서 3을 빼는 거니까 b-3 그게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에다가 a-1을 더하면 뭐가 돼? a가 되죠. 그래서 그게 x의 증가량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에다가 b-3을 더하면 어떻게 돼? b가 나오죠. 그게 y의 증가량인 거야. 이게 그러면 요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되겠죠? 자, 그럼 쌤은 요거를 요 마이너스 부호를 요 분자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등식에서 이렇게 분수의 등식이 나왔을 때 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크로스해서 곱한 것끼리 서로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지울게요. 요 부분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랑 b-3을 곱하면 2b-6는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좌변으로 이항하면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6 우변으로 가면은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는 7 요거 하나랑 우리 아까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를 이용해서 나왔던 식 요거 3b 3 플러스 b는 2a 저걸 이렇게 2a는 3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게 두 번째 식. 그럼 이거 뭐야? 그냥 연립 방정식이죠.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부분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있는 1번, 2번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먼저 어떻게 할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1번 식에서 a 플러스 2b는 7 여기에서 2b를 이항하면은 a는 7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이거를 2번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2a는 3 플러스 b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a가 지금 7 마이너스 2b니까 대입해주면 14 마이너스 4b는 3 플러스 b. 뭐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뭐 각자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3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11이고 마이너스 4b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5b. 그러므로 뭐가 된다? b는 5분의 1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는 5분의 11을 여기 1번식에다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 대입하자. 이쪽.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7 마이너스 5분의 22가 되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된다? 얘가 지금 5분의 35니까 5분의 1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분수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대칭 이동한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3, 5분의 11 이러한 점이 된다. 그래서 좀 직선에 대한 대칭은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좀 크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좀 크게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자,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나와. y는 ex 마이너스 이런 직선이 나오고 하나의 점이 나오는데 그 점을 이 y는 e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한 점 a, b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구한다? 먼저 1번 중점을 이용한다. 1,3과 a, b의 중점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식이 한 개가 나오죠, 먼저. 그 다음에 이용할 주권은 뭐야? 수직. 이 직선의 길기가 지금 2로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1,3과 a, b를 이으면 어떻게 된다? 이 y는 ex-1과 수직인 직선이 생긴다. 그래서 1,3과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왜?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서 식이 또 한 개가 나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우리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페이지 337쪽에 필수 예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점 2, 마이너스 3을 이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볼게요, 쌤이. 먼저 어떤 점이 있는가? 2,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 점을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2, 마이너스 1을 지나쳐서 요쯤에 점이 생기겠죠. 요점. 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럼 먼저 a, b 이렇게 놓을게요. 뭐 x, y로 놔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네, a, b로 놓을게요. 우선 쌤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우리가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을 했기 때문에 2, 마이너스 3과 a, b의 중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2, 1과 일치하게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럼 2, 마이너스 3과 a, b의 중점을 구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이게 중점이 되겠죠. 그게 누구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2, 1과 같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x좌표끼리 먼저 비교를 해보면 2분의 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니까 양변에 2 곱하면 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 그러므로 a는 뭐다?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비교를 하면 b도 나오겠죠. 2분의 3 플러스 b는 1. 양변에 2 곱해주면 3 플러스 b는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 원을 점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중심과, 그죠?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 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쉽다는 거야. 그럼 보자. 이 원을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럼 우리 대칭 이동하기 전에 이 원의 중심을 먼저 구해볼까? 자, 지금 보시면 원의 방정식이 뭐로 나와 있어?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 바로 중심을 구하는 법을 쌤이 알려줬었어요. 분명히. 그죠? x의 개수 마이너스 10 보입니까? 마이너스 10을 2로 나눈 다음에 보를 바꾼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y가 없어. 여러분들 그럼 사실 이건 y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쌤이? 0, y가 숨어 있는 거예요. 0y. 그러니까 y의 개수가 지금 0인 거야. 0. 여러분들 0을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꿔도 0이죠. 그러므로 원의 중심은 5,0인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법도 배웠죠. 중심 x좌표를 제곱하고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해도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빼준다. 뭐를 빼줘? 뭐를 빼주죠? 그죠? 상수항을 빼준다. 일반항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의 상수항 24를 빼주면 그게 반지름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1이니까 반지름은 몇이다? 1이겠죠. 자, 그러면 대칭 이동하기 전에 원은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1, 2였던 거야. 그치? 근데 이 원을 어떻게 했다?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거야. 되겠어요? 새로운 원이 나오겠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원을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은 바뀌지 않겠지. 이렇게 원을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아요.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이기 때문에 원의 모양이 바뀌진 않는다고. 그럼 이동한 후에도 반지름은 몇이겠어? 1이겠죠. 처음에 1이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중심은 어떻겠어? 그래, 중심은 바뀌어. 원이 이동했으니까 중심은 바뀌죠. 근데 처음에 중심이 뭐였어? 5,0이었지. 5,0이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요 중심이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쌤이 중심의 좌표를 뭐 a, b다 이렇게 놔볼게요. 근데 이제 5,0을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a, b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어? 5,0과 a, b의 중점이 뭐다? 3,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1번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 5,0과 a, b의 중점 구하면 2분의 5 플러스 a, 2분의 0 플러스 b니까 그냥 b죠. 그게 중점인데 그거랑 누구랑 일치한다? 3,4. 대칭 이동한 3,4와 일치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x좌표끼리 비교해주면은 a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3인 거잖아. 이게 지금 3이 되려면 분자가 6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a는 1이고, 여기서 지금 2분의 b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분자가 8이 돼야겠죠. 그래서 b는 바로 8,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a, b가 이렇게 구해진 거죠. 근데 a, b는 뭐였어? 중심의 좌표였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쌤이 a, b를 지우고 쓸게요. a가 지금 1이고 b가 8인 거니까 중심의 좌표를 구한 거야. 그치? 그리고 반지름은 몇이 똑같이 1이다. 대칭 이동해도. 근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그지?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중심이 1,8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쓸게요.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반지름 1이니까 1의 제곱 1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죠. 원의 방정식을 써야지 정답이니까. 얘를 써주면 이제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필수 예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점 1,4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네,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쌤이. 자, 이런 직선이 있어. y는 2x-3. 근데 1,4가 여기 있는 거지. 1,4를 대칭 이동하면은 어떤 점이 되겠느냐?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럼 점의 좌표를 쌤이 a, b로 놔볼게요. a, b.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냐면 1,4와 a, b의 뭐? 중점. 중점이 y는 2x-3 위에 있다. 자, 1,4와 a, b의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중점 바로 구해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a, 2분의 b 플러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점이 어디에 있다? 직선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네, 직선 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 그럼 y 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4가 들어오고, 그죠? 는 x 자리에는 2분의 1 플러스 a가 들어갈 텐데 2가 지금 x랑 곱해지고 있으니까 분모 2는 사라지고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a만 남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붙여줘야겠지.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면 2분의 b 플러스 4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상수항 정리하면. 그리고 분모 있는 거 싫으니까 2를 양변에 곱해주면 b 플러스 4는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요거 이제 정리를 좀 더 해주면 2a 마이너스 b는 8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앞에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자가 두 개잖아 지금. 근데 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 식을 하나 찾아서 어떻게 한다?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식은 어디서 찾는다고 했었냐면 이렇게 1,4랑 a, b를 이은 직선이 있겠죠. 또 하나의. 그 직선이 어떻게 된다? y는 2x-3과 수직을 이룬다. 수직을 이룬다. 그래서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 이용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여기 1,4하고 a, b를 이은 요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y는 2x-3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2로 주어져 있잖아. 이 직선이. 그죠? 요 직선이. 그러니까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는 것만 남았어. 1,4랑 a, b를 지나는 저 초록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밑줄을 긋고 a에서 1을 빼면 그게 x의 증가량이라 그랬어요. x 길이 빼면. 그 다음에 b에서 4를 빼면 b-4. 이게 y의 증가량이죠. 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이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자, 쌤은 요 마이너스 부호를 분자에다가 써줄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그럼 이제 분수의 등식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크로스에서 같다 해주면 되겠죠?
먼저 그러면 b-4랑 2를 곱하면 2b-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잖아. 됐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2b는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등식이 있었죠 또? 그지? 중점을 이용해서 구한 게 2a-b는 8 이런 등식이 있어. 이제 둘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두 번째 식에다가 2배하면 어떻게 돼? 4a-2b는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랑 첫 번째 식이랑 2배한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죠? 공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여기다 쓸게요. 더해주면 어떻게 돼? 2b-2b 사라지고 a랑 4a니까 5a는 9랑 16 더하면 25. 그러므로 a는 뭐다? 5다. 글씨가 예쁘게 안 나와서 잠깐만. a는 5가 되고 이거를 뭐 아무데나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뭐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a가 5니까 10 마이너스 b는 8이다. 그래서 b도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2가 나오네.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아까 a, b로 쌤이 정해놓고 풀었으니까 5, 2가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필수예제 9번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들 이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을 먼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1번은 어떤 문제였어? 직선을 점을 이제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하는 문제였죠. 그죠? 이 대칭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구하는 거고. 2번 문제는 지금 보면 어떠한 직선을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요게 지금 y는 2x-1이고 y는 x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는 x 플러스 3. 이 y는 x, 2x-1을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직선이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고 요 점을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빨간색으로 그려야겠다. 구분이 되게.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은 이러한 새로운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러한 새로운 직선이 나오게 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풀이를 여러분들이 살짝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이 들어가는데 그 방법 말고 쌤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엔 이 원래 풀이가 너무 복잡해서 쌤이 새로 생각을 해낸 거니까 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자, 그럼 먼저 그림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쌤이 알려주는 이 방법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직선을 어떻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2번 풀이 같이, 그죠? 자, 먼저 대칭 이동시키는 건 이 친구죠. y는 2x-1이죠. 누구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냐면 얘.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대칭 축인 거예요. 그쵸? 얘를 중심으로 대칭을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 식에서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돼요. x는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까? 그냥 이항만 한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 이동시키려는, 그러니까 대칭 이동시키려는 이 직선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y랑 x 플러스 3이 같다는 거지. 돼요?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y 자리에 뭐를 넣는다? x 플러스 3을 넣는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3는 그 다음 잘 봐요. 두 번째 식. 이 항에서 얻은 두 번째 식은 x는 y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x랑 y 마이너스 3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엔 x 자리에 y 마이너스 3이 들어올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2에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은 2y 자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y 마이너스 7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돼요. 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넘으면 플러스니까 10는 0 이러한 직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쌤이 알려준 풀이대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시간 절약할 수 있고 머리도 덜 아프니까 이 방법을 우리 푸는 걸로 합시다. 언제 쓰는 거냐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먼저 뭐를 찾았어 쌤이? 대칭축을 찾았지.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대칭축인 거야. 그 식을 어떻게?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이 항에서 x는 이렇게 바꿔준다. 그럼 두 개의 식이 나오지. 그거를 그대로 옮기려는 직선에 대입을 해줬지 쌤이. 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y는 x 플러스 3. y 대신에 누굴 넣는다? x 플러스 3을 넣고 그 다음에 x 자리엔 누가 들어왔어? x는 y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y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두 번 대입을 해주면 그게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된다. 이렇게. 자, 2번 풀이 같은 경우는 쌤이 뭐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이유 설명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흥미를 잃을 거예요. 이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그냥 대칭축의 식을 변형해서 대입해주면 된다. 네, 꼭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테크닉처럼 하나 암기해 두는 걸로 합시다. 우리. 자, 마지막 문제 필수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네, 두 점 A, B가 주어졌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 필수 예제 10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푸는 방법 숙지해서 가져가도록 합시다. 내 걸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XY축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죠. 자, 0,2는 여기쯤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6,3은 요쯤 있다고 합시다. 6,3 이 정도에 있다고 합시다. B. 그리고 P는 어디에 있어? X축 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점 P. 그때 뭐를 구하는 거야? AP. 요게 AP잖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지금 그런 문제예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먼저 A, B 지금 점 두 개가 주어졌잖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근데 쌤은 이제 문제 풀 때 웬만하면 오른쪽에 있는 점을 많이 선택을 해요.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이제 뭐 사실 뭐 이거를 풀어도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할게요. 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오른쪽에 있는 점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어떤 점이 되겠어? 우리 X축 대칭 앞에서 배웠죠? X축 대칭하면은 Y의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 대칭 이동한 점을 뭐 B 다시 이렇게 놔볼게요. B 다시. 그럼 우리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BP의 길이와 요 길이랑 어떻게 되겠어? 완벽히 똑같아진다고요.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이렇게 뿅 하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요 B-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지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P 플러스 BP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도 되겠죠. 어차피 BP랑 B-P가 지금 같잖아. 이렇게 같으니까. 되겠어요? 그럼 보니까 AP는 요 길이고, 그죠? 색깔로 표시를 할까? AP는 지금 요 길이잖아, 그죠? 요 길이. 그리고 B-P는 이 길이거든요.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는 건데, 합의 최소값은 언제냐면, 언제가 되겠어? A에서 이렇게 A에서 B-까지 있는 직선, 이렇게 조금 빗나갔는데, 이렇게 B-를 잇는 직선, 이때가 바로 P가 여기 생겼을 때, 그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겠죠. 직선상에 놓였을 때가 둘의 합이 최소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그래서 우리 AP 더하기 B-P 이거의 최소값은 언제다? 두 A하고 B-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였을 때, 이 경우를 말하는 거다. 그럼 이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뭐냐면 요거잖아, 지금. 요 길이잖아. 요 길이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2에서 6,-3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AP 더하기 B-P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이제 0,2에서 6,-3까지의 거리는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루트 x끼리 빼면 6이죠. 그걸 제곱하면 36. y끼리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 루트 6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야? 바로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루트 61. 그게 뭐야? AP 더하기 B-P. 그거의 최소값인 거예요. 그래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과 같은 말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A하고 B-가 일직선에 놓였을 때 그때 길이를 구해서 답을 써주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